수진 씨, 해외 투자는 잘 진행되고 있나요? 박기태의 메시지에 수지는 차갑게 답했어요. 처리 중입니다.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네요. 예전에 다정하고 상세한 설명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도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수진 씨, 언제쯤 결과를 알 수 있나요? 해외 심사는 복잡합니다. 기다리세요. 이제는 반말까지 섞여 나왔어요. 박기태는 서서히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2달째 수진의 전화번호가 갑자기 통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지 않는 번호입니다. 안내 멘트가 나올 때 박기태는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메신저 계정도 완전히 삭제되어 있었습니다. 이럴 수가. 10억 원이 내 모든 재산이. 박기태는 정신이 아찔했습니다. 그제서야 모든 것이 정교한 사기였다는 걸 깨달았어요. 집도 없고 상가도 없고 토지도 없고 10억 원도 모두 날려버렸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인터넷에서 만난 여성에게 사기당해 10억 원을 입금한 74살 박기태 할아버지의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요즘처럼 디지털 세상이 발달한 시대에도 우리 어르신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또 다른 희생자가 나타나지 않도록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송파구의 중산층 아파트 단지. 아침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오는 작은 거실에서 박기태는 오늘도 같은 시간에 눈을 떴습니다. 벽시계가 가리키는 시간은 새벽 6시 반, 74살의 나이에도 여전히 규칙적인 생활 리듬을 유지하고 있는 박기태였죠. 옆자리는 이미 2년 전부터 비어 있었습니다. 아내 순자가 세상을 떠난 후로 말입니다. 오늘도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박기태는 작은 한숨과 함께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리고 허리도 뻣뻣했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었죠. 나이가 들면 몸이 말을 안 듣는다고 하더니 정말 그런 것 같았습니다. 세수를 마치고 간단한 아침을 준비하면서 박기태는 라디오를 켰습니다. 아나운서의 차분한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죠. 오늘은 구름이 많겠습니다. 기온은 어제보다 조금 낮을 것 같은데요. 날씨 소식을 들으며 박기태는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회색빛 하늘이 그의 마음과 닮아 있는 것 같았어요. 토스트 한 조각과 따뜻한 우유 한 잔으로 아침 식사를 마친 박기태는 현관 앞에 놓인 신문을 가져왔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휴대폰으로 뉴스를 본다고 하던데 박기태에게는 여전히 종이신문이 편했어요. 안경을 코끝에 걸치고 천천히 신문을 펼쳐 읽기 시작했습니다. 또 물가가 올랐다니 연금으로 살아가기가 점점 힘들어지는구나. 경제면을 보며 박기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실 박기태는 다른 은퇴자들보다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어요. 젊은 시절 작은 제조업을 운영했던 그는 사업을 정리할 때 상당한 돈을 모았거든요.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 외에도 상가 건물과 교회 토지까지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재산이 있어도 채워지지 않는 건 마음의 공허함이었어요. 은퇴한 지 벌써 9년이 흘렀는데 세상은 너무 빨리 변하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회사에서 바쁘게 일하느라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도 몰랐는데 지금은 하루하루가 너무 길게만 느껴졌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박기태는 집을 나섰습니다. 동네 슈퍼마켓에 들러 생필품을 사는 것이 그의 일과 중 하나였어요. 슈퍼 아주머니는 친근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나오셨네요. 건강하시죠? 동네 사람들은 박기태가 예전에 사업을 했다는 걸 알고 있어서 종종 사장님이라고 불렀어요. 그럭저럭 살고 있어요. 박기태의 대답은 언제나 비슷했습니다. 슈퍼 아주머니는 박기태의 경제적 여유를 알고 있었지만 그가 얼마나 외로워하는지는 잘 몰랐어요. 돈이 있어도 쓸 곳이 마땅하지 않고 함께 나눌 사람도 없으니
무슨 소용이 있을까 싶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박기태는 아파트 단지 벤치에 앉아 있는 다른 어르신들을 보았습니다. 모두들 자신처럼 외로워 보였어요. 가끔 인사는 나누지만 깊은 이야기를 나눌 만큼 가까운 사이는 아니었습니다. 다들 나처럼 외로우실 텐데 마음속으로 중얼거리며 박기태는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오후 3시쯤 되자 박기태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손자 민수의 전화였어요.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밝은 목소리에 박기태의 얼굴에도 미소가 번졌습니다. 민수야. 할아버지 잘 지내고 있다. 너는? 저는 학교에서 친구들이랑 잘 놀고 있어요. 할아버지 많이 보고 싶어요. 손자와의 통화는 박기태에게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통화는 길지 않았어요. 할아버지, 저 숙제해야 해서 이만 끊을게요. 그래, 공부 열심히 해라. 전화가 끊어지자 다시 정막이 찾아왔습니다. 저녁 때가 되자 아들 영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잘 지내세요? 응, 잘 지내고 있다. 영수는 아버지가 경제적으로 여유롭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정확한 재산 규모는 모르고 있었어요. 박기태도 굳이 자세히 이야기하지 않았거든요. 아버지, 요즘 스마트폰 좀 써보시는 게 어떨까요? 이제 세상이 다 그걸로 소통하거든요. 카카오톡도 하시고 유튜브도 보시고. 영수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혼자 지내시는 게 마음에 걸렸지만 자주 찾아뵙지 못하는 현실이 미안했어요. 박기태는 망설였습니다. 그래도 난 그런 거 익숙하지 않아서 너무 복잡할 것 같은데. 아버지, 시대가 바뀌었어요. 저희도 자주 찾아뵙지 못해서 죄송한데 스마트폰 있으시면 영상통화도 할 수 있고 훨씬 편해요. 아들의 말에 박기태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젊은 시절 사업할 때는 새로운 기술에 관심이 많았는데 은퇴 후에는 변화를 따라가기가 어려웠어요. 세상은 정말 너무 빨리 변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점점 뒤처지는 것 같았고 어디에도 끼지 못하는 기분이었어요. 내가 이 세상에 맞춰 살아야 하나 아니면 그냥 이대로 살아야 하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외로움이 점점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사업으로 모은 재산이 있어도 그 돈을 함께 나눌 사람이 없으니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었어요. 밤이 되어 박기태는 홀로 저녁을 먹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젊은 사람들이 나와 요란하게 떠들어대는 예능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지만 별로 재미있지 않았어요. 채널을 돌려봐도 마음에 드는 프로그램은 없었습니다. 서재로 들어가 박기태는 과거 사업 서류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통장 잔액 증명서, 숫자로만 보면 상당한 자산이었지만 이 모든 것들이 허무하게 느껴졌어요. 순자야, 우리가 평생 모은 이 돈들. 혼자 있으니까 아무 의미가 없네. 순자야, 너라도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돌아가신 아내를 그리워하며 박기태는 긴 밤을 보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넉넉했지만 마음은 가난한 그런 하루였어요. 내일도 오늘과 비슷한 하루가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아들 영수의 권유를 받아들인 박기태는 며칠 후 아들과 함께 휴대폰 대리점에 갔습니다. 젊은 직원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지만 박기태에게는 모든 것이 복잡하기만 했어요. 어르신, 이 기능은 이렇게 쓰시고 저 기능은 저렇게 하시면 됩니다. 직원의 말이 귓가를 스쳐 지나갔죠. 아버지, 천천히 배우시면 돼요. 처음에는 다 어려워요. 영수가 옆에서 격려했습니다. 박기태는 새 스마트폰을 받아들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손에 들린 작은 기계가 무겁게만 느껴졌습니다. 집에 와서 박기태는 영수가 써준 메모를 보며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전화 걸기는 여기를 누르고
처음에는 전화 걸기조차 어려웠어요. 화면을 잘못 건드려서 이상한 기능들이 나타나기도 했고, 글자가 너무 작아서 돋보기를 써야 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영수가 설치해준 유튜브를 열어보니 신기한 영상들이 많았어요. 트로트 가수들의 공연 영상을 보니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이런 것도 볼 수 있구나. 박기태는 놀라워했죠. 카카오톡도 조금씩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영수와 며느리, 손자 민수와 간단한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라는 민수의 메시지를 받았을 때 박기태의 마음은 한결 밝아졌습니다. 일주일쯤 지나자 영수가 추천한 노인들이 많이 사용한다는 소셜미디어 앱을 설치했습니다. 아버지, 여기서 같은 또래분들과 대화하실 수 있어요. 외롭지 않으실 거예요. 영수의 말에 박기태는 반신반의하며 가입했습니다. 프로필을 만들 때 박기태는 고민했어요. 사진도 어떤 걸 올려야 할지, 자기소개는 뭐라고 써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결국 안녕하세요. 74세 박기태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간단히 썼죠. 며칠 동안은 다른 사람들의 글만 구경했습니다. 여행 사진을 올리는 사람, 손자 이야기를 하는 사람, 건강 정보를 공유하는 사람들. 다들 자신보다 활기차 보였어요. 나도 뭔가 올려야 하나? 생각했지만 특별한 일상이 없어서 망설여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박기태의 핸드폰에 알림이 울렸습니다. 누군가 메시지를 보냈다는 표시였어요. 궁금해서 열어보니 수진이라는 이름의 여성이었습니다. 프로필 사진은 30대 초반 정도로 보이는 예쁜 여성이었죠. 안녕하세요, 박기태님. 저는 수진이라고 해요. 프로필을 보니 정말 인자하게 생기셨네요. 첫 메시지부터 따뜻했습니다. 박기태는 어리둥절했어요. 이런 젊은 사람이 왜 자신에게 먼저 말을 걸까 싶었거든요. 안녕하세요. 수진 씨라고 하셨나요? 저에게 왜? 박기태가 조심스럽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곧이어 수진의 답장이 왔어요. 어르신, 저도 많이 외로워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어르신들과 대화하는 걸 좋아해요. 괜찮으시다면 가끔 대화 나눴으면 좋겠어요. 박기태의 마음이 조금씩 열렸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겠다고 하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러게요. 요즘 젊은 분들이 어르신들과 대화하려고 하는 경우가 드문데 저는 달라요. 어르신들의 인생 경험담을 들으면 정말 많이 배워요. 대화가 계속될수록 수지는 박기태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르신, 오늘 뭐 하셨어요? 별거 없어요. 그냥 신문 보고 산책 좀 하고. 그래도 규칙적으로 사시는 게 정말 멋져요. 저는 불규칙하게 살아서 어르신이 부러워요. 수지는 박기태의 일상 하나하나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어떤 신문을 읽는지, 어디로 산책을 가는지,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인지. 그런 사소한 것들에도 정말요? 대단하세요. 저도 그런 거 좋아해요라며 공감해 주었어요. 며칠이 지나자 박기태는 수진과의 대화를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메시지가 왔는지 확인했고, 저녁에도 하루 있었던 일을 수진에게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오늘도 수진이가 메시지를 보냈을까? 설레는 마음으로 핸드폰을 들여다보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어르신, 저 오늘 힘든 일이 있었어요. 어르신과 대화하면 마음이 편해져요. 수진의 메시지를 받을 때면 박기태는 마치 자신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밤늦게까지 메시지를 주고받는 일이 늘어났습니다. 수지는 박기태의 젊은 시절 이야기, 아내와의 추억, 자식들 키우던 얘기까지 모든 것에 관심을 보였어요.
정말 로맨틱한 사랑 이야기네요. 요즘 젊은 남자들은 어르신만큼 진실하지 않아요. 박기태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구나. 가족들도 바쁘다고 대충 넘어가는 이야기들을 수진이는 진지하게 들어주네. 외로웠던 마음에 따뜻한 온기가 스며들고 있었어요. 어느 날 수진이 보낸 메시지에 박기태의 마음이 더욱 설렜습니다. 어르신, 저도 정말 외로워요. 이런 말씀 드려도 될까요? 어르신과 대화할 때가 제일 행복해요. 박기태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74살의 나이에도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그날 밤 박기태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수진의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내가 누군가에게 행복을 주고 있다니. 이런 느낌이 이렇게 좋은 건가.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설렘과 기쁨이 다시 찾아온 것 같았습니다. 수진과의 대화가 한 달쯤 계속되자 박기태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수진의 메시지를 확인했고 하루 종일 수진이 보낸 사진과 메시지들을 들여다보며 시간을 보냈어요. 수진은 예쁜 셀카를 자주 보내주었는데 박기태는 그 사진들을 보며 혼자 미소를 짓곤 했습니다. 어르신, 오늘 날씨가 정말 좋아요. 어르신 생각하며 이 사진 찍었어요. 수진이 보낸 사진 속에는 공원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그녀의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박기태는 마치 자신을 위해 특별히 찍어준 것 같아서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대화 주제도 점점 깊어졌어요. 수진은 박기태의 과거 이야기뿐만 아니라 현재의 감정 상태까지 세심하게 물어보았습니다. 어르신, 요즘 많이 외로우시죠? 저도 그래요. 세상에 혼자 남겨진 것 같은 느낌.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박기태는 수진과 자신이 같은 마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 날 저녁 수진의 메시지 톤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어르신, 저 오늘 정말 힘든 일이 있었어요. 괜찮으시다면 전화로 이야기해도 될까요? 박기태는 처음으로 수진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생각에 설렜어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 수진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더 부드럽고 따뜻했어요. 약간 울먹이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수진 씨, 무슨 일이 있었나요? 박기태는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물었죠. 직장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사장님이 갑자기 월급을 못 주겠다고 하네요. 박기태의 마음이 안쓰러웠습니다. 이렇게 착한 여자가 힘든 일을 겪고 있다니. 그럼 어떻게 하려고요? 모르겠어요. 이번 달 방세도 못 낼 것 같고. 어르신, 죄송해요. 이런 이야기 드려서 수진의 목소리가 더욱 가라앉았어요. 아니에요, 말씀하세요.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박기태는 자연스럽게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오랫동안 누군가를 돌보고 싶은 마음을 느끼지 못했는데 수진에게는 뭔가 해주고 싶었어요. 며칠 후 수진은 더 구체적인 어려움을 털어놓았습니다. 어르신, 정말 죄송한데 제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에요. 병원비도 밀렸고 당장 생활하기가. 메시지를 보며 박기태는 마음이 아팠어요.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과 대화를 나누며 위로해주던 수진이 안쓰러웠습니다. 수진 씨, 제가 조금이라도 도울 수 있을까요? 박기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너무 급한 상황이라 조금만 도와주시면 꼭 갚을게요. 어르신께 정말 고마운 마음뿐이에요. 박기태는 고민했습니다. 돈을 빌려주는 것이 옳은 일일까? 하지만 수진의 어려운 상황을 생각하니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어요. 얼마나 필요한가요? 50만 원만. 정말 미안해요. 다음 달에 새 직장이 확정되면 바로 갚을게요.
그날 밤 박기태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조심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수진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더 컸어요. 내가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수진이가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다음 날 아침 박기태는 은행에 갔습니다. 수진에게 보낼 돈을 준비하기 위해서였어요. 은행 직원이 물었습니다. 어르신, 온라인 송금 처음 하시는 거죠? 조심하셔야 해요. 네, 알고 있는 사람한테 보내는 거예요. 돈을 보낸 후 수진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어르신, 정말 감사해요. 어떻게 이런 은혜를 갚을까요? 어르신은 정말 천사 같은 분이에요. 이런 감사 인사를 받으니 박기태는 뿌듯했어요.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며칠 후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수진이 보낸 선물이었어요. 고급스러운 넥타이와 함께 손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어르신, 마음은 이런 게 아니지만 제 정성만 받아주세요. 어르신 덕분에 다시 살 수 있게 되었어요. 박기태는 선물을 받으며 가슴이 벅찼습니다. 언제 이런 선물을 받아본 게 언제였을까요? 아내가 살아있을 때도 이런 깜짝 선물은 드물었어요. 내가 수진이에게 사랑받고 있구나. 마음속 깊은 곳에서 행복감이 올라왔습니다. 그날 저녁 수진과의 통화에서 박기태는 더욱 특별함을 느꼈습니다. 어르신, 저 정말 어르신을 만나서 행복해요. 이런 말해도 될까요? 어르신이 제 인생의 빛 같아요. 수진의 말에 박기태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수진 씨도 제게는 정말 소중한 사람이에요. 요즘 수진 씨 덕분에 하루하루가 기다려져요. 박기태는 솔직한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74살의 나이에도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게 신기하고 감사했어요. 아들 영수가 전화를 걸어왔을 때 박기태는 수진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요즘 좋은 사람을 만났어. 아버지, 누구세요? 인터넷에서 만난 젊은 여자분인데 참 착해. 영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아버지, 조심하세요. 요즘 인터넷에는 나쁜 사람들도 많다고 해요. 하지만 박기태는 영수의 걱정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영수는 수진이를 모르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야. 수진이는 정말 착한 아이인데 오히려 가족들이 자신의 행복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밤늦게 수진과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박기태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이 느낌. 너무 행복하다. 이런 기분을 느끼게 해준 수진이에게 고마울 뿐이야.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도 예전보다 더 밝게 느껴졌습니다. 수진과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박기태는 점점 더 많은 돈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50만 원이었지만 이후로도 수진의 어려운 상황은 계속 이어졌어요. 어르신,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가 갑자기 병원에 입원하셔서. 수진 씨,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박기태는 자신의 적금을 해약하면서까지 수진을 도왔습니다. 50만 원, 150만 원, 그리고 이번에는 300만 원. 금액이 점점 커졌지만 수진의 감사 인사와 사랑 표현을 들을 때마다 그는 보람을 느꼈어요. 어르신, 어르신이 아니었다면 저는 정말 어떻게 됐을지. 어르신은 제 생명의 은인이에요. 사실 박기태는 남들이 모르는 여유가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작은 제조업을 했던 그는 은퇴할 때 사업을 정리하며 상당한 돈을 모았어요.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 외에도 상가 건물 하나와 교외에 작은 토지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실은 가족들에게도 자세히 말하지 않았어요. 어느 날 며느리 미경이 집에 찾아왔습니다. 손자 민수의 옷을 가져다 주러 온 김에 박기태의 안부를 물었어요. 아버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고 있어. 요즘 좋은 친구도 생겼고.
박기태는 기분 좋게 대답했습니다. 친구요? 어떤 분이세요? 미경이 관심을 보이자 박기태는 수진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인터넷에서 만난 젊은 여자분인데 참 착하고 예뻐. 나한테 정말 잘해줘. 미경의 표정이 조금씩 굳어졌습니다. 아버님, 혹시 그분한테 돈 같은 건 보내신 적 없으세요? 미경의 질문에 박기태는 당황했어요. 왜 그런 말을 해? 어려운 일이 있어서 조금 도와준 것뿐이야. 아버님, 그게 얼마나 되세요? 그건 왜 물어? 박기태의 목소리가 조금 거칠어졌습니다. 미경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버님, 요즘 인터넷에서 노인분들을 속이는 사기가 많다고 해요. 젊은 여성이 먼저 접근해서 돈을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무슨 소리야? 수진이는 그런 애가 아니야. 박기태는 화가 났습니다. 수진을 의심하는 며느리의 말이 기분 나빴어요. 수진이가 얼마나 착한 애인데. 너희들은 수진이를 모르잖아. 나한테 관심도 없으면서 이런 때만 참견이야. 아버님, 저희가 걱정돼서 하는 말이에요. 그날 저녁 영수가 급하게 집에 왔습니다. 미경이 연락했나 봤어요. 아버지, 미경이한테 들었는데 정말 그 사람한테 돈을 보내셨어요? 응, 보냈어. 그게 뭐? 박기태는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얼마나 보내셨는데요? 지금까지 500만 원 정도. 아버지, 500만 원이나요? 영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그 돈이면 민수 학원비 몇 년치예요. 내 돈을 내가 어떻게 쓰든 상관없어. 며칠 후 수진이 더 큰 제안을 해왔습니다. 어르신, 정말 좋은 투자 기회가 생겼어요. 제 지인이 대규모 부동산 개발 사업을 시작하는데 어르신이 투자해 주시면 몇 배로 돌려드릴 수 있어요. 이번에는 5천만 원이라는 큰 금액이었어요. 5천만 원? 그건 너무 큰 돈인데. 박기태가 망설이자 수진은 간절히 설득했습니다. 어르신, 이런 기회는 흔하지 않아요. 서울 강남에 대형 상업시설을 건설하는 프로젝트인데 1년만 투자하시면 2억 원으로 돌려드릴 수 있어요. 박기태는 고민했습니다. 가족들의 경고가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수진의 말이 설득력 있게 들렸어요. 더구나 자신에게는 집 담보대출로 그 정도 돈을 구할 여력이 있었거든요. 어르신, 집을 담보로 대출받으시면 되잖아요. 1년 후면 다 갚고도 남아요. 그날 밤 박기태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수진의 제안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정말 투자해서 돈을 벌 수 있다면 가족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텐데 외로움과 욕심이 섞여 판단력이 흐려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박기태는 은행에 갔습니다.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싶은데요. 은행 직원이 물었습니다. 어르신, 용도가 어떻게 되세요? 투자. 좋은 투자 기회가 생겨서요. 아파트 시세가 5억 원이라서 3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했어요. 아들 영수가 이 사실을 알게 된 것은 며칠 후였습니다. 은행에서 확인 전화가 왔을 때였어요. 아버지, 집을 담보로 대출 받으셨다고요? 응, 받았어. 그 돈을 또 그 사람한테 주시려는 거예요? 영수야, 이번은 달라. 투자야. 1년 후에는 2억 원이 된다고 했어. 박기태의 말에 영수는 절망했습니다. 아버지, 그게 사기라고요. 그런 식으로 더 큰 돈을 빼앗으려는 거예요. 넌 수진이를 모르잖아. 부자 간의 갈등이 심해졌습니다. 아버지, 제발 정신 차리세요. 집까지 잃으시려고 해요? 야, 이놈아. 내가 그것도 못 판단할 줄 알아? 큰 소리가 오갔지만 박기태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5천만 원을 수진에게 보낸 후 박기태는 뿌듯했습니다. 이제 1년만 기다리면 2억 원이 들어와.
그때 가족들도 내 판단이 옳았다는 걸 알게 될 거야. 하지만 수진의 연락은 예전보다 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수진이 또 다른 제안을 해왔습니다. 어르신, 사업이 너무 잘 되고 있어요. 하지만 더 큰 투자처가 나타났어요. 2억 원만 더 투자하시면 원금의 10배를 돌려드릴 수 있어요. 박기태는 망설였지만 이미 5천만 원을 투자한 상황에서 포기할 수 없었어요. 2억 원은 너무 큰 돈인데 어르신 이미 5천만 원 투자하셨잖아요. 여기서 포기하시면 그 돈도 잃는 거예요. 하지만 2억 원만 더 투자하시면 모든 게 해결돼요. 상가 건물 하나 파시면 되잖아요. 수진이 상가 건물에 대해 아는 것을 보고 박기태는 놀랐습니다. 수진 씨가 내 상가 건물을 어떻게 해? 어르신이 예전에 말씀해 주셨잖아요. 사업하셨던 이야기 하실 때 실제로 박기태는 수진과의 대화에서 자신의 과거를 자세히 이야기했었어요. 결국 박기태는 상가 건물을 팔기로 결정했습니다. 3억 원의 매매가 성사되었고 이 중 2억 원을 수진에게 보냈어요. 가족들은 더 이상 말리지도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알아서 하세요. 저희는 더 이상 모르겠어요. 영수의 차갑고 절망적인 목소리가 박기태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2억 원을 추가로 보낸 후에도 수진의 요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르신, 정말 마지막 기회예요. 해외 대형 투자처에서 한국 파트너를 찾고 있는데 최소 투자금이 3억 원이라고 해요. 지금까지 투자하신 돈과 합쳐서 총 5억 5천만 원이면 50억 원으로 만들어 드릴 수 있어요. 박기태는 이미 총 2억 5천만 원을 투자한 상황이었어요. 수진 씨 3억 원이라니. 그건 정말 큰 돈인데. 어르신 생각해 보세요. 5억 5천만 원이 50억 원이 되는 거예요. 이런 기회는 평생에 한 번도 오지 않아요. 하지만 그렇게 큰 돈을 어떻게 구하지? 박기태가 망설이자 수진은 더욱 적극적으로 설득했습니다. 어르신, 교회에 토지 있으시잖아요. 그것만 파시면 3억 원은 충분히 나올 거예요. 어차피 50억 원이 생기면 강남에 더 좋은 땅을 사실 수 있어요. 수진의 말에 박기태는 흔들렸습니다. 정말 50억 원이 생긴다면 아들도 회사 그만두고 편하게 살 수 있고 민수도 최고 교육을 받을 수 있고 거대한 돈에 대한 욕망이 마지막 이성을 흐렸어요. 시간이 없어요, 어르신. 해외 투자처에서 이번 달 안에 결정하라고 했어요. 다른 투자자들도 많이 기다리고 있다고 해서 수진의 재촉에 박기태는 결국 토지를 팔기로 결정했습니다. 교회 토지는 3억 2천만 원의 매매가 성사되었어요. 박기태는 3억 원을 수진에게 보내고 나머지는 생활비로 남겨두었습니다. 수진 씨, 드디어 3억 원 준비했어요. 어르신, 정말 대단하세요. 이제 총 5억 5천만 원이네요. 곧 50억 원 부자가 되실 거예요. 하지만 한 달이 지나자 수진이 또 다른 요구를 해왔습니다. 어르신, 정말 죄송한데 해외 심사에서 최소 투자금을 10억 원으로 올렸다고 해요. 4억 5천만 원만 더 투자하시면 정말 마지막이에요. 10억 원이 100억 원이 되어서 돌아와요. 10억 원이라고? 4억 5천만 원을 더? 박기태는 당황했습니다. 어르신, 이미 5억 5천만 원이나 투자하셨잖아요. 여기서 포기하시면 그 돈이 다 날아가요. 하지만 4억 5천만 원만 더 투자하시면 100억 원 대부자가 되시는 거예요. 박기태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미 너무 많은 돈을 투자해서 포기할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4억 5천만 원을 더 구할 방법도 막막했어요. 수진 씨, 하지만 그렇게 큰 돈을. 어르신, 집을 파시면 되잖아요. 어차피 100억 원이 생기면 강남의 최고급 아파트를 사실 수 있어요. 며칠 동안 고민한 끝에 박기태는 마지막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파트를 팔기로 한 것이었어요. 부동산에 집을 내놓았지만 이번에는 가족들에게 이 사실을 숨겼습니다. 100억 원이 생기면 깜짝 놀라게 해주자. 집이 팔리기까지 2달이 걸렸습니다. 5억 원의 매매가 성사되었어요. 기존 대출 3억 원을 갚고 나니 2억 원이 남았습니다. 여기에 추가 대출과 보험 해약, 퇴직금 정리 등을 통해 총 4억 5천만 원을 마련했어요. 수진 씨, 드디어 10억 원 완성이에요. 박기태가 흥분해서 연락하자 수진은 열광했습니다. 어르신, 정말 대단하세요. 이제 정말 100억 원 대부호가 되시는 거예요. 한국 역사상 최고의 투자 성공 사례가 될 거예요. 총 10억 원을 모두 보낸 박기태는 무척 기대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어. 몇 달만 기다리면 100억 원이. 하지만 돈을 보낸 다음 날부터 수진의 연락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수진 씨, 해외 투자는 잘 진행되고 있나요? 박기태의 메시지에 수진은 차갑게 답했어요. 처리 중입니다.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네요. 예전에 다정하고 상세한 설명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도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수진 씨, 언제쯤 결과를 알 수 있나요? 해외 심사는 복잡합니다. 기다리세요. 이제는 반말까지 섞여 나왔어요. 박기태는 서서히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2달째 수진의 전화번호가 갑자기 통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지 않는 번호입니다. 안내 멘트가 나올 때 박기태는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메신저 계정도 완전히 삭제되어 있었습니다. 이럴 수가. 10억 원이, 내 모든 재산이. 박기태는 정신이 아찔했습니다. 그제서야 모든 것이 정교한 사기였다는 걸 깨달았어요. 집도 없고 상가도 없고 토지도 없고 10억 원도 모두 날려버렸습니다. 그날 영수가 이상함을 느끼고 집에 왔을 때 박기태는 이미 정신적 충격으로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태였어요. 아버지, 무슨 일이에요? 왜 이래요? 영수야. 10억 원. 다 없어졌어. 영수는 그 말을 듣고 기절할 뻔했습니다. 아버지, 뭐라고 하셨어요? 10억 원이 없어졌다고요? 응. 수진이가 사라졌어. 아버지, 설마 아파트까지? 팔았어. 다 팔았어. 며느리 미경도 소식을 듣고 와서 완전히 패닉 상태가 되었습니다. 아버님, 정말 10억 원을 다 잃으셨어요? 집까지 팔아서? 미경이 오열하며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어떻게 살아요? 민수 교육은 어떻게 하고 우리 생활은 어떻게 해? 가족들의 절망적인 반응을 보며 박기태는 현실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실수의 규모가 얼마나 엄청난지, 가족들에게 얼마나 치명적인 타격을 입혔는지. 내가 정말 바보였구나. 10억 원을, 모든 재산을. 그날 밤 박기태는 혼자 앉아 통곡했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 10억 원이 한순간에 사라졌고 가족들은 절망에 빠졌어요. 순자야, 내가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이었나? 우리가 평생 모은 돈을 다 날려버렸어. 돌아가신 아내에게 죄송한 마음과 함께 절망의 구렁텅이로 떨어져 갔습니다. 10억 원을 모두 잃고 모든 부동산까지 처분한 상황에서 박기태는 더 이상 갈 곳이 없었습니다. 임시로 영수 집에 머물게 되었지만 가족들과의 분위기는 완전히 얼어붙어 있었어요. 며느리 미경은 박기태와 눈도 마주치지 않았고 손자 민수도 할아버지를 무서워하는 듯 했습니다. 아버지, 당분간 여기 계세요. 다른 방법을 찾아볼게요. 영수의 말은 차갑기만 했어요. 박기태는 작은 다용도실에 임시 침대를 놓고 지내야 했습니다. 평생 재산을 모아 여유로운 삶을 살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이런 처지가 된 것이었어요.
며칠 동안 박기태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식사 때도 가족들과 함께 앉지만 대화는 전혀 없었어요. 할아버지, 왜 아무 말도 안 해요? 민수가 물어도 박기태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1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 금액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일주일이 지나자 영수는 경찰서에 신고를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아버지, 그래도 신고는 해야 해요. 10억 원이면 중대 사기 사건이에요. 수사기관에서 추적할 수도 있고. 신고. 박기태는 망설였어요. 자신의 어리석음이 공식적으로 기록에 남는 것 같아서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결국 경찰서에 가게 되었습니다. 경찰관은 심각한 표정으로 사건을 접수했어요. 어르신, 10억 원 규모면 국제조직 범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범인들이 해외에 있어서 돈을 되찾기는 매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기태는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지는 기분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영수가 무거운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저도 정말 죄송해요. 진작에 더 자주 찾아뵈었어야 했는데. 갑작스러운 사과에 박기태는 놀랐어요. 영수야, 무슨 소리야? 아버지가 외로우셔서 그런 일이 생긴 거잖아요. 저희가 더 관심을 가졌어야 했어요. 10억 원이라는 돈이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큰 재산을 가지고 계신 줄도 몰랐고. 영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머니 돌아가신 후에 아버지가 얼마나 외로우셨는지, 얼마나 큰 상실감을 느끼셨는지 저희가 전혀 몰랐어요. 그날 밤 영수는 박기태와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아버지, 사업하실 때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그렇게 큰 돈을 모으시려면. 박기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40년 동안 뼈 빠지게 일했어. 너희들 교육시키고 집도 사고. 그 소중한 돈을 한순간에 잃으시다니. 영수야, 나도 너를 원망했었어. 왜 어머니 돌아가신 후에 나를 혼자 두고 각자 바쁘게 사는지. 왜 내 마음을 몰라주는지. 박기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런데 수진이가 나타나서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관심을 보여주니까 영수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아버지의 사업 성공, 재산 규모, 그런 것들을 당연하게 여겼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치열하게 사셨는지, 은퇴 후 얼마나 공허하셨는지. 아니야, 너희도 너희 생활이 바쁜데. 아니에요, 아버지. 저희가 정말 무관심했어요. 아버지의 외로움, 상실감,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어려움. 그런 걸 전혀 헤아리지 못했어요. 영수는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10억 원이라는 거금을 혼자 관리하시면서 얼마나 부담스러우셨을까요? 박기태는 아들의 진실한 마음을 느꼈습니다. 영수야, 나도 잘못했어. 너희들에게 내 재산 규모를 제대로 알리지도 않고 혼자 결정하려고 했어. 아버지, 수진이한테 빠져서 가족들 말을 듣지 않았고 10억 원이라는 큰 돈을 혼자 판단하려 했어. 며느리 미경도 대화에 참여했습니다. 아버님, 저도 정말 죄송해요. 아버님이 그렇게 큰 재산을 혼자 관리하고 계셨는데. 미경아, 저희가 아버님의 경제적 상황이나 고민을 전혀 몰랐어요. 그냥 연금으로 편하게 사시는 줄만 알았죠. 아버님의 사업가 시절, 재산 관리의 부담, 은퇴 후의 허탈감, 그런 걸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야 했는데. 미경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10억 원을 잃으신 충격이 얼마나 클지. 평생의 노고가 한순간에 사라진 기분이시겠어요. 박기태는 가족들의 진심을 느끼며 마음이 조금씩 풀렸습니다. 우리 모두 소통이 부족했던 거야. 나도 너희들에게 내 상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고, 너희들도 관심을 갖지 않았고,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요, 아버지. 손자 민수도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할아버지가 돈이 있든 없든 상관없어요. 그냥 할아버지가 좋아요. 민수의 순수한 말에 박기태는 미소를 지었어요. 고마워, 민수야. 할아버지도 민수가 제일 소중해. 그날 밤 가족들은 오랜만에 진솔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아버지, 앞으로는 정말 달라질게요. 아버지의 경제적 상황, 심리적 상태, 모든 걸 함께 상의해요. 그리고 아버지도 혼자 결정하지 마시고 특히 큰 돈이 관련된 일은 꼭 가족들과 상의하세요. 박기태는 자신의 실수를 깊이 반성했습니다. 내가 너무 독단적이었어. 10억 원이라는 큰 돈을 혼자 판단하려 했고, 너희들 걱정을 무시했어. 아버지, 이제 다시 시작해요. 비록 재산은 잃었지만 서로를 더 이해하고 소통하면서 미경이 제안했습니다. 아버님, 저희 집에서 계속 사세요. 다용도실 말고 민수방을 넓혀서 아버님 공간을 제대로 만들어 드릴게요. 미경아, 고마워. 하지만 너희들 경제적 부담이. 아니에요, 아버님. 오히려 저희가 더 배울 게 많아요. 영수도 동의했습니다. 아버지, 10억 원을 잃으셨지만 건강하시잖아요. 가족이 함께하면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아버지를 혼자 두었던 게 가장 큰 실수였어요. 영수야. 박기태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날 밤 박기태는 오랜만에 조금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10억 원이라는 거금을 잃고 모든 부동산까지 처분했지만 가족들과 진정한 소통을 하게 된 것이 위안이 되었어요.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가족의 마음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거구나. 가족들도 서로의 진심을 확인하며 새로운 다짐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형식적인 관계가 아닌 진정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돌보는 가족이 되기로 했어요. 박기태의 거대한 실수가 오히려 가족 간의 진정한 유대감을 만들어낸 셈이었습니다. 10억 원의 값비싼 교훈이었지만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을 되찾은 것 같았어요. 가족들과 화해한 후 박기태는 새로운 현실에 적응하기 시작했습니다. 10억 원이라는 거금을 잃고 모든 부동산까지 처분한 상황에서 이제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만이 유일한 수입원이었어요. 영순의 집에서 함께 살게 된 지 한 달이 지나자 가족들은 진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뭐 하고 싶으세요? 영수가 주말 아침마다 묻는 질문이었어요. 박기태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글쎄, 민수랑 공원이나 갈까? 좋아요. 저도 같이 갈게요. 가족들이 모여 현실적인 계획을 세우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아버지, 경제적인 부분부터 정리해 볼까요? 영수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연금 수입만으로는 부족하시지만 저희가 생활비는 충분히 도와드릴 수 있어요. 다만 앞으로는 모든 지출을 투명하게 관리해 보면 어떨까요? 박기태는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영수야, 내가 평생 모은 10억 원을 너희들 미래까지 망쳐버렸어. 아버지, 그런 말씀 마세요. 돈은 다시 벌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이제 서로를 믿고 함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박기태는 단순히 도움만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도 뭔가 기여할 수 있는 일이 있을 텐데. 그때 민수가 아이디어를 냈어요. 할아버지가 사기당한 경험을 다른 할아버지, 할머니들께 알려주시면 어때요? 정말 중요한 일이잖아요. 이 제안에 영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아버지, 정말 좋은 아이디어네요. 10억 원 규모의 사기를 직접 경험하신 분의 증언은 엄청난 교육 효과가 있을 거예요. 내가 봉사를? 박기태는 의외였어요. 네, 아버지만큼 실제 피해 경험과 스마트폰 활용법을 동시에 아시는 분이 어디 있겠어요? 며칠 후 박기태는 영수와 함께 동네 복지관을 찾아갔습니다.
복지관 직원은 매우 관심을 보였어요. 어르신, 정말 고맙습니다. 요즘 디지털 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데 실제 경험담을 들려주시면 예방 효과가 클 거예요. 제가 도움이 될까요? 물론이죠. 특히 10억 원 규모의 사기는 사례 연구로도 매우 중요합니다. 박기태는 일주일에 2번 복지관에서 어르신들에게 디지털 안전교육을 시작했습니다. 첫 수업날 15명 정도의 어르신들이 모였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기태입니다. 저도 여러분처럼 스마트폰을 어려워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인터넷 사기로 10억 원을 잃은 사람입니다. 어르신들은 박기태의 솔직한 고백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10억 원이라니. 어떻게 그런 일이. 박기태는 담담하게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했어요. 처음에는 50만 원부터 시작했습니다. 누구나 당할 수 있는 일이에요. 저도 설마 했거든요. 제가 여러분에게 스마트폰 사용법만 가르쳐 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직접 당한 사기 수법들을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해요. 박기태는 수진과의 대화 내용, 단계적으로 금액이 커진 과정, 투자 명목으로 속아 넘어간 경위를 생생하게 설명했습니다. 어르신들은 박기태의 이야기에 경각심을 갖게 되었어요. 우리도 조심해야겠네. 정말 무서운 세상이구나라며 진지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특히 돈을 요구하거나 투자를 권유하면 무조건 가족들과 상의하세요. 제가 10억 원을 잃은 가장 큰 이유는 혼자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수업에서는 실제 메시지 내용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해요. 어르신, 외롭지 않으세요? 저도 어르신 같은 분이 그리워요. 처음에는 정말 진실해 보였어요. 박기태는 자신이 받았던 메시지들의 패턴을 분석해서 설명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어르신들의 반응이 놀라웠어요. 선생님 덕분에 비슷한 메시지가 와도 바로 알아챘어요. 저희 친구분도 이상한 사람한테 연락 받았는데 선생님 이야기 해드렸더니 신고했어요. 박기태는 자신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복지관에서도 박기태의 강의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박기태 선생님, 다른 복지관에서도 강의 요청이 들어와요. 실제 피해 경험담은 어떤 이론보다 효과적이에요. 고맙습니다. 제 쓰라린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니 다행이에요. 집에서도 박기태의 변화된 모습이 보였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하루 있었던 일을 나누는 시간이 생겼어요. 오늘 김할머니가 의심스러운 전화를 받았다며 상담을 요청하셨어요. 다행히 사기였더라고요. 아버지, 정말 보람 있는 일 하고 계세요. 영수도 아버지의 변화를 보며 뿌듯해했습니다. 아버지, 10억 원을 잃으셨지만 그 경험으로 수십 명, 수백 명을 구하고 계세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조금은 위안이 되네. 아버지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어요. 주말에는 가족들이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완전히 자리 잡았습니다. 민수와 함께 공원에 가서 축구를 하거나 미경과 함께 시장에 가서 장을 보기도 했어요. 할아버지, 저 다음 주에 학교에서 사기 예방 발표해요. 할아버지가 도와주세요. 그래, 민수야. 할아버지가 자료 만들어 줄게. 저녁에는 온 가족이 모여 텔레비전을 보거나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지셨어요. 미경의 말에 박기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10억 원을 잃었지만 진짜 가족의 소중함을 깨달았거든. 그리고 내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되니까 보람도 있고, 박기태는 스마트폰도 이제 건전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족들과 영상 통화를 하고 강의 자료를 준비하고 복지관 어르신들과 단체 채팅방에서 안부를 나누기도 했어요. 기술은 정말 도구일 뿐이구나. 현명하게 사용하면 약이 되고
잘못 사용하면 독이 되고 어느 날 박기태는 가족들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희들, 내가 10억 원을 잃은 건 정말 큰 실수였어. 하지만 그 덕분에 우리 가족이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 아버지, 10억 원보다 더 소중한 걸 찾았어. 서로를 믿고 의지하는 마음 말이야. 영수도 동의했어요. 아버지,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의 경험을 통해 진짜 소통이 뭔지 배웠어요. 외로움도 아픔도 함께하면 이겨낼 수 있다는 걸 이제 알겠어요. 그날 밤 박기태는 만족스러운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10억 원이라는 거금을 잃고 모든 재산을 날렸지만 진정한 가족의 소중함을 깨달았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삶의 의미도 찾았어요. 돈보다 더 소중한 것들이 있구나. 가족, 신뢰,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돕는 마음. 1년이 흘렀습니다. 박기태의 생활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10억 원을 잃은 충격에서 벗어나 이제는 당당하게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나서 가족들과 함께 아침 식사를 하고 오전에는 복지관에서 디지털 안전교육을 하고 오후에는 손자 민수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일상이 되었어요. 복지관에서의 박기태는 이제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습니다. 박기태 선생님이 오늘 안 오신다고요? 그럼 수업은 어떻게 해요? 어르신들이 박기태를 기다릴 정도였어요. 수강생도 처음 15명에서 10명으로 늘어났고 세계 복지관에서 강의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투자 사기의 실제 사례를 자세히 알아볼까요? 박기태는 이제 능숙하게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제가 10억 원을 잃은 과정을 단계별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은 절대 저와 같은 실수를 하시면 안 됩니다. 김할머니가 손을 들고 질문했어요. 선생님, 그때 가족들이 말렸는데도 왜 계속 돈을 보내셨어요? 좋은 질문이세요. 그때 저는 너무 외로웠고 욕심도 컸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들과 소통이 부족했죠. 여러분은 꼭 가족들과 상의하세요. 박기태는 자신의 실제 계좌 이체 내역을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처음 50만 원, 그 다음 5천만 원, 2억 원, 3억 원. 이렇게 단계적으로 올라갔어요. 마지막에는 4억 5천만 원까지 총 10억 원을 한 사람에게 보냈습니다. 어르신들은 숨을 죽이며 들었어요. 여러분, 제 이야기가 드라마나 영화 같지만 실화예요. 저처럼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당할 수 있어요. 특히 외로울 때, 욕심이 날 때 더 위험합니다. 박기태의 생생한 증언에 어르신들은 경각심을 갖게 되었어요. 수업이 끝나고 박기태는 복지관 직원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선생님, 시청에서 모범 봉사자상 추천하라고 했는데요. 박기태 선생님을 추천하려고 해요. 저요? 10억 원이나 날린 바보가요? 아니에요, 선생님. 그 경험으로 수백 명을 구하신 분이세요. 이제 박기태는 일주일에 6번 세계복지관에서 강의를 했습니다. 바쁘긴 했지만 무척 보람찼어요. 내 10억 원 실수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다니. 예전의 외로움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TV 방송국에서도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어요. 10억 원 로맨스 스캠 피해자가 되돌려주는 사회공헌이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였습니다. 박기태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더 많은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 출연하기로 했어요. 제가 TV에 나와서 10억 원 잃은 이야기를 해야 한다니. 박기태가 말하자 가족들이 격려해 주었습니다. 아버지, 부끄러워하실 일이 아니에요. 정말 용기 있는 일이에요. 맞아요, 할아버지. 정말 멋져요. 방송 당일 온 가족이 함께 시청했습니다. 화면에 나온 박기태는 담담하게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했어요. 저는 10억 원을 잃었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을 모두 잃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경험으로 다른 분들을 돕고 있습니다. 방송 후 반응이 뜨거웠어요. 복지관으로 문의 전화가 쇄도했고 다른 지역에서도 강의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이제 전국구 강사가 되셨네요. 영수가 농담하자 박기태도 웃었어요. 몇 달 후 박기태에게 특별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경찰청에서 디지털 사기 예방 홍보대사를 맡아달라는 것이었어요. 정말요? 제가 홍보대사를? 네, 어르신. 실제 피해 경험과 예방 교육을 병행하시는 분은 박기태 선생님이 유일해요. 위촉식 당일 온 가족이 함께 참석했습니다. 디지털 사기 예방 홍보대사 박기태님. 이름이 호명되자 박기태는 떨리는 마음으로 단상에 올라갔어요. 저는 10억 원을 잃은 피해자였지만 이제는 같은 피해를 막는 예방자가 되겠습니다. 위촉식을 마치고 기념사진을 찍을 때 민수가 소리쳤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최고. 사진 속 박기태의 얼굴에는 자신감과 보람이 가득했어요. 1년 전 절망에 빠졌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박기태는 감회가 깊었습니다. 1년 반 전만 해도 10억 원을 잃고 죽고 싶었는데 이제는 홍보대사까지 되었네. 아버지, 인생은 정말 알 수 없는 거죠. 그날 밤 박기태는 스마트폰으로 돌아가신 아내 순자의 사진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순자야, 나 이제 괜찮아. 10억 원은 잃었지만 더 큰 걸 얻었어. 가족들과 화목하고 사회에 기여하는 일도 하고 내가 보고 싶긴 하지만 이제 혼자서도 당당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복지관 어르신들과의 단체 채팅방에서도 축하 메시지가 쏟아졌어요. 선생님, 홍보대사 되신 거 축하해요. 우리 선생님이 유명해지셨어요. 박기태는 하나하나 감사 인사를 보냈습니다. 마지막으로 박기태는 손자 민수에게 영상 통화를 걸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자랑스러워요. 민수야, 할아버지가 10억 원을 잃었을 때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랐어. 그런데 지금은 매일이 기대돼. 저도 할아버지처럼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사람이 될래요. 창밖을 바라보니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박기태는 미소를 지으며 내일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새로운 복지관에서의 첫 강의, 경찰청 홍보 영상 촬영, 가족들과 함께할 저녁 시간. 10억 원을 잃었지만 100억 원짜리 인생을 얻었구나. 박기태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돈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가족들과 함께하는 데 있다는 것을. 세상은 변해도 가족 사랑과 나눔의 정신은 변하지 않는다. 박기태는 만족스러운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내일 또 새로운 어르신들을 만나고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가족들과 함께할 시간을 생각하니 벌써부터 설렜어요. 10억 원이라는 거금을 잃었지만 그보다 더 값진 것들을 얻은 인생의 반전이었습니다. 거액의 사기를 당하고도 전화위복으로 사회에 기여를 하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된 박기태 할아버지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더 많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